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여수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여수를 찾았습니다. 권 후보는 여수 산단 인근 투표소에서 탄소 배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하며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그리고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부터 출근길 직장인까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는 북적입니다. 내가 이리 대놓게 못 나올 곳을 나왔어. 한 표라도 시한님께. 12.3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시민들은 불안한 정국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했고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번에는 투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해서 나라가 좀 온전하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젊은 사람들 일거리 첫째 많아야 되고. 지난 20대 대선 때 전남의 투표율은 8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의 선거인 수는 155만 명. 사전투표 첫날에만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번에도 전남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찍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90% 이상. 사전투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소는 298곳, 전국 어디에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 후보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위기의 산업단지를 살리고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은 데다 후보 간 정쟁이 극심해서 유권자에게 공약이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위기의 지역 산업을 살리겠다.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석유화학 특별법을 제정해 산단 구조 개편과 친환경 스페셜티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 산단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차 산단 재도약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범정부 위기대응협의체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전남 국립의대는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교통망 확충 방안도 제시했는데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낸 후보들. 다만 실현 전략이 부족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 반응입니다. 또 80만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80만 전남 동부권 지역에 새로운 10년 후의 비전을 내세우는 공약들을 서로 좀 각자 따로따로 좀 단기 공약으로 내세우는 좀 특징이 있어서 아쉽다고 보거든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단기간 치러지는 선거의 극심한 정쟁으로 공약을 제대로 확인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유권자의 혼란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허경만, 박준영, 김영록 등 전현직 전남도지사들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전라도 정신을 배신한 이낙연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합동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육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했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전남도민과 전라도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자 배신 행위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94.7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개월 뒤에 생활 형편 전망치는 한 달 만에 1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8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반면 광주 전남의 기준치는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주춤해진 구제역에 영암을 제외한 전남 가축시장이 재개장했지만 농가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우값은 떨어지는데 사료 가격은 올라 경영 부담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축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곳곳에서 차로 싣고 온 소들이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폐쇄됐던 고흥 가축시장은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소는 156마리, 암송아지는 평균 270만 원대, 숫송아지는 390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난주보다 평균가가 소폭 올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한우 고기소를 키웠을 때 농가는 한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보다 적자폭이 18만 8천 원, 13.2%나 벌어졌습니다. 한우 고기소 순수익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과 운영비는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비는 엄청 인상이 됐는데 속값은 떨어지면서 그 보합세로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로당 13원, 14원, 그 25kg 지대에 35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지원에 애를 쓰고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우 농가의 경영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사료비 구입대금 100억 원, 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우 농가 수는 14,000여 호. 생산비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 선발을 앞두고 유학생 유치와 운영 기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몽골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쿠바 등 국가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누리집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 선발 메뉴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는 기존 5개교에서 6개교로 늘었으며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전남 미래국제고는 현재 교육 과정과 공간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장 마스터 플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사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세계박람회장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비전 설정과 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와 공공활용시민연대 등은 현재 용역은 상호 연계가 부족한 시설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완공 후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큰 불이 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다 보니 대부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 접수도 2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정작 금호타이어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공장 앞으로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에 공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 계획 하루속히 제시하라. 공장이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다 보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 2,300여 명은 대부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입사원 51명도 채용을 하루 앞두고 입사 무기한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때 명예퇴직이 이뤄졌던 만큼 금호타이어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 건 아닌지 노동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입장 발표가 없다 보니까 더욱 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마스크 전달, 도로 청소 자원봉사단 운영 정도가 피해 대책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화재 이후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 건수는 18,000건에 달합니다. 두통, 목 아픔, 두드러기 등 인적 피해는 10,0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검댕으로 인한 자동차, 농작물, 아파트 피해는 5,400여 건, 영업 손실 피해 등 기타 피해는 1,700건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기침을 좀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진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심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열흘간 구청에서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마감됐지만 시민들 신고가 계속되면서 이곳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추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공장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돼야 공장 정상화 등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장 해외 이전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계 자본인 대주주 더블스타의 입장 표명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블스타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화재 피해 대책 마련을 금호타이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김영록 지사가 어제 순천 K디즈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 콘텐츠 기업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1조 11억 원을 투입해 순천시를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도시로 집중 육성하는 K디즈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순천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대에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와 웹툰 창작기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40여 개 기업이 이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고흥에서 시험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흥군은 그젯밤 11시 50분쯤 봉내면 연포마을 일원에서 우나스텔라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길이 9.45m, 무게 2톤의 추력 5톤급 엔진을 갖췄으며 10km를 비행한 뒤 고흥군 해상안전설정구역에 낙하했습니다.